안녕하세요. 경영지도사를 연구하는 경영지도사입니다. 자, 2016년도 마케팅 관리론 기출문제 논술은 G 매트릭스가 나왔고 쿠폰 마케팅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약술은 내부 마케팅, 캐즘, 서비스 특징, 그리고 마일리지 이렇게 출제가 됐어요. 자, 문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G 매트릭스 이 포트폴리오 관리 기법이죠. 2013년도에 BCG 매트릭스가 나왔고 2016년도에 G 매트릭스가 나왔습니다. 전략적 사업 단위가 뭘 의미하느냐, 요거를 써라. 그리고 G 매트릭스의 구성 요소가 무엇이고, 그리고 G 매트릭스 추진하는 전략 세 가지를 써라. 요렇게 논술로 출제가 됐는데, 전략적 사업 단위, 이거 뭐 삼성의 전자사업부, 반도체 사업부 이런 거랑 비슷한 내용입니다. GE 같은 경우 이제 이 전략 사업 단위가 가장 활성화된 회사가 GE예요. 제너럴 일렉트릭. 거기 보면 의료 사업부가 있고 공조 사업부가 있고 가전 사업부가 있다. 대개의 경우 독립 최선제로 유지가 됩니다. 따라서 단일 SBU만을 위한 연구 생산 이런 것들을 갖추고 있는 경우가 많다. 뭐 대충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독립 사업체, 그러니까 그 전략 사업 단위가 뭔지 뭐 직장 생활 해보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뭐 대충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G 매트릭스의 구성 요소에 크게 두 가지가 산업 매력도하고 기업 관점이죠. 산업 매력도는 이러한 요인들이 있습니다. 이걸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고요. 기업 강점은 이러한 여러 가지 요인들을 또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서 측정을 합니다. BCG 매트릭스가 시장 점유율만을 고려한 데 비해서 G는 시장 점유율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석 요소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이를 바탕으로 산업 영역별로 수익성과 성장 기회를 평가한다는 점에서 보다 구체적인 분석 툴이다라고 뭐 써놓고 있어요. 어, 그리고 이제 그 G 매트릭스에서의 전략 세 가지 보면은 파란색 영역이 있고 노란색 영역이 있고 그리고 연두색 영역이 있죠. 이 녹색 영역. 그리고 기업의 강점이 약하냐 강하냐, 그리고 산업 매력도가 높냐 낮냐. 그래서 이쪽은 산업 매력도 높고 기업도 강점을 가지고 있으니까 당연히 여기는 집중적으로 성장을 시켜야 될 거고, 그리고 여기는 사람 매력은 낮지만은 기업의 강점이 있는데요. 이 현금 족서 같은 데겠죠. 이 노란 데가. 그리고 여기는 기업의 강점도 약하고 사람 매력도 낮다. 그래서 여기는 철수를 시키든가 뭐 어떻게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뻔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파란색 영역은요. 집중 투자나 사업 확장, 이게 적정할 거고, 노란색 영역은 수익 창출이나 선별적 투자를 해야 될 거다. 그리고 녹색 영역은 즉시 또는 단계적으로 철수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 내용입니다. 뭐 중요하게 다시 정리할 필요는 없고요. G 매트릭스가 내용 자체가 이게 뻔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최근 교재 보면은 BCG 매트릭스는 들어가 있는 교재가 있습니다. 안광호 교재에도 BCG 매트릭스는 써놓고 있어요. 그런데 G 매트릭스를 써놓은 교재가 있는지, 이게 2015년도에 출제된 내용이기 2016년도죠. 참 2016년도에 출제된 내용이기 때문에 최근 교재는 뭐 BCG 매트릭스까지는 쓰여져 있는 교재를 제가 봤습니다만 G 매트릭스까지 쓰여져 있는 교재를 제가 보지는 못한 것 같아요. 제설 교재에 이게 있나 없나 아리까리한데. 그러니까 뭐 그렇게 비중 있게 보실 필요는 없고, 이제 옛날 교재는 이런 것들이 좀 상세하게 쓰여져 있으니까 옛날에는 이게 문제가 출제가 됐지만 최근에는 뭐 G 매트릭스가 또 출제될 가능성은 글쎄요, 제가 봤을 때는 높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이런 내용이구나라는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판매 촉진에서 쿠폰이 문제가 나왔어요. 쿠폰은요, 표시된 금액만큼 구매 시점에 인하된 가격으로 구매를 보장하는 증서를 의미합니다. 가격 이외에는 접근이 어려운 소비자가 주요 타겟이에요. 요게 핵심입니다. 가격 이외에는 접근이 어려운 가격 탄력성이 높은 그런 고객이 주요 타겟이 바로 쿠폰이다 라고 정리를 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쿠폰의 장단점, 쿠폰의 장점은 이런 게 있습니다. 점포 인지도가 올라가게 되면 내방률이 올라가게 되겠죠. 신규 고객 창출할 수 있고 타사 고객을 수익증할 수 있죠. 그리고 특정 표준 시장, 그러니까
그 가격 탄력성이 높은 그런 고객들이 있는 표적 시장을 효과적으로 공략할 수 있고 또 고객 정보도 확보할 수 있겠죠. 그리고 신제품 론치 및 이 무형의 서비스에 효과적이라는 얘기는요. 이 서비스 같은 경우는 무형이기 때문에 사전 품질 예측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한번 와서 체험해 봐라. 예, 이런 게 매우 효과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쿠폰 같은 게 많이 효과적으로 그러니까 사우나라든가 찜질방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은 뭐 그 무료 이용권 같은 거 주잖아요. 미용실 같은 것도 이제 뭐 무료 마사지권 같은 것도 주고 한번 와서 경험해 봐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무형의 서비스에 매우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라는 게 쿠폰 마케팅의 특징이고 그런데 이 특징은요. 2018년도에 보면 판매 촉진의 장단점과 수단 그래가지고 예, 판촉 전체의 장단점과 수단이 나왔는데 예, 이거나 판매 촉진의 장단점이랑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단점은요, 예, 점포 인지도가 하락이 되겠죠. 예, 점포 이미지가 브랜드 이미지 또는 점포 이미지가 하락한다는 얘기예요. 이거 오타예요. 브랜드 이미지 또는 점포 이미지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가격 인하와 동일한 효과이기 때문에 그리고 소비자를 학습시키죠. 그리고 직접적인 경쟁도 유발시킵니다. 그리고 할인 제품의 품질 저하 또는 수량 감소로 소비자의 신뢰를 잃을 가능성도 존재하게 된다. 그래서 이 쿠폰 마케팅의 장단점을 이렇게 기록을 해놨는데요. 이거는 쿠폰 마케팅의 장단점뿐만 아니라 판매 촉진이라고 하는 이 수단 전체의 장단점하고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같이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부 마케팅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예, 이 내부 마케팅은 안광호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이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때 예, 내부 마케팅 뭐 이런 내용이에요. 이건 쭉 읽어보시면 돼요. 이것도 내부 마케팅이 필요한 이유 이것도 이런 내용이니까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이거는 안광호 교재에 쓰여져 있는 그 내용을 바탕으로 이렇게 써놨는데요. 뭐 이 말고도 뭐 알아서 쓸 수는 있을 겁니다. 알아서 직장생활 해보신 분들이라면은 왜 내부 마케팅이 필요한지 그 본인이 직접 느낀 그런 경험 같은 것도 쭉 써도 제가 봤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예, 참고로 요거는 안광호 교재, 당시 안광호 교재입니다. 당시 안광호 교재가 6판인가 5판인가 그런 교재가 있었어요. 그 교재에 이런 식으로 쓰여져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이 내용이 아마 다 빠졌어요. 최근 교재에는 요 내부 마케팅 내용이 다 빠졌기 때문에 이 문제가 다시 출제될 가능성은 뭐 제가 봤을 때는 없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이것도 정답이 아니죠. 이것도 이제 안광호 교수가 자기 교재에 그렇게 써놓은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 말고도 다른 답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캐집 문제가 나왔습니다. 먼저 기술 수용 주기 이론의 특징, 예, 기술 수용 주기는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기술의 혁신은 이렇게 S자 커브로 이루어지게 되고, 이 S자 커브로 이루어지는 기술 혁신을 누적시키면 이 정규분포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이 정규분포상에 5가지 수용 주체별 그 수용자의 특징들이 나타난다. 이게 기술 수용 이론의 특징이에요. 예, 그렇게 설명을 하시면 되고요. 단계상 발생할 수 있는 캐즘의 의미, 요 각각의 수용 주체별로 이 각각에서 틈은 다 있습니다. 틈은 다 있는데 특히 그 중에서 이 얼리 어댑터와 얼리 머저러티 요 사이에 발생하는 요거를 특히 제프리 무어가 캐즘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캐즘이 지각에서 벌어진 단층과 단층 사이의 틈을 캐즘이라고 얘기하죠. 이거를 캐즘이라고 특히 제프리 무어가 중요하게 본 이유 자체가 왜 그러냐 하면은요. 왜 이거를 특히 이 각각의 틈은 다 벌어지는데 왜 특히 요 틈을 중요하게 봤냐 하면은 전통 마케팅에서는요. 이 얼리 어댑터를 효과적으로 공략을 하면 이 얼리 어댑터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면 정보 제공 욕구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의 경험을 제공하는 것을 굉장히 즐겨하는 사람들이에요. 따라서 이들의 정보 제공 욕구 때문에 얼리 머저러티 즉 조기 다수자층을 매우 효과적으로 공략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전통적인 마케팅에서는 이 조기 수용자층을 공략하는 게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조기 수용자층을 중요하게 그러니까 확실하게 공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조기 수용자를 공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혁신이 이 확산되지가 않더라.
특히 이제 그 첨단의 IT 제품 같은 경우는 이 혁신이 확산되지 않더라 이 얘기입니다. 얘를 잘 공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게 이 현상이 왜 벌어지고 있느냐라는 걸 분석해 봤더니 첨단 IT 제품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징들이 있고 또 이 조기 수용자층과 조기 다수자층들의 구매에 의한 차이점들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해서 나온 게 그래서 그게 나온 게 이제 캐즘 마케팅이에요. 캐즘 마케팅 또는 토네이도 마케팅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캐즘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가 이 토네이도 단계입니다. 그래서 통상 캐즘 마케팅이라기보다는 토네이도 마케팅이라는 말을 훨씬 더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왜? 이 토네이도가 여기서는 가장 중요한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통상 이 네 가지 단계로 이제 그 마케팅을 수행을 하게 되는데 먼저 볼링 앨리 단계에서는 볼링 핀을 쓰러뜨리시 조기 다수층을 극세분한 후 이 중에서 조기 수용자 상황에 비슷한 고객층을 핵심 볼링 핀을 선정하여 공략하고 이거를 인근층으로 공략. 그러니까 볼링에서 볼링이 보면 공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공이 이렇게 생겼는데 볼링에서 공을 다 쓰러뜨리기 위해서는 여기를 정확하게 때려야 되잖아요. 그게 볼링 앨리 단계입니다. 그리고 토네이도 단계는요, 이 마치 볼링 핀이 쓰러지듯이 옆으로 막 돌풍을 일으키면서 조기 다수층을 막 확산시켜 나가는 거, 이게 토네이도 단계예요. 그래서 이 토네이도 단계가 사실은 캐즘 마케팅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그래서 토네이도 마케팅이라고 그래요.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건 뭐냐면 마케팅의 예외 상황임을 인정하고 다양한 고객 욕구를 당분간 무시한 상태에서 제품 단순화로 승부하며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서 표준을 장악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토네이도다. 특히 이 캐즘이 발생하는 이유가 첨단의 IT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서 표준을 장악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본다 이 얘기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심가 단계는 여기 이제 후기 다수층까지도 이제 공략한 단계가 중심가 단계죠. 고릴라가 시장을 평정한 이후의 생이다. 이거 뭐 나머지는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뭐 중요한 건 아니고 여기 특히 중요한 거는 여기 토네이도 단계에서 마케팅의 예외 상황임을 인정을 하고 제품 단순화로 승부를 해라라고 하는 게 여기 캐즘 마케팅 또는 토네이도 마케팅의 핵심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타 이제 유사한 문제로 2012년도에는 이제 소비자 범주 5가지의 요 5가지가 2012년도에 출제가 됐고 2014년도에는 이게 로저스 확산 모형입니다. 혁신 제품의 유형, 혁신 제품의 유형하고 혁신 제품의 특징이 똑같은 문제예요. 로저스가 얘기했던 어코드 이론이라는 게 있죠. ACCORD에게 혁신 제품의 유형 또는 혁신 제품의 특징입니다. 그거까지 정리해 놓으시면 될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 마케팅의 4가지 특징별 문제점과 마케팅 해결 방법 그리고 서비스 퀄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써라. 무형성은요 사전 품질 예측이 어렵습니다. 눈에 안 보여서 그래요. 그래서 피지컬 에비던스를 제공해라. 비분리성은요 서비스 생산 과정에 소비자가 참여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리고 소비자가 참여하다 보니까 결과 품질뿐만 아니라 과정 품질이 매우 중요하게 돼요. 그리고 서비스 이질성은요 수요 시점에 매번 재생산이 되다 보니까 품질이 불균형하다. 이게 이질성의 문제점이죠. 그래서 서비스 표준화 규격화, 이 결국 서비스 표준화 규격화도 다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종업원 교육이 중요하다 이 얘기고, 서비스 소멸성은요 재고 보관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때문에 수요 공급 조절 전략 및 서비스 프로세스 개선이 중요하다. 예, 요게 서비스 특징별 문제점과 마케팅 시사점입니다. 그리고 서비스 퀄은요, 예, PZB 사람 이름입니다. 파라슈라맨 그리고 졸트만 그리고 B가 벨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이 세 사람이 주장한 그 논문인데 서비스 품질 측정 방법입니다. 유시는 확고 요 5가지 얘기요. 요 5가지 측정 요소를 이용해서 기대 수준과 실제 수준의 차이로 서비스 품질을 측정하는 게 서비스 퀄입니다. 그리고 서비스 퍼포먼스도 있어요. 서비스 퍼포먼스는 여기서 기대 수준을 뺀 겁니다. 실제 수준만 가지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왜? 기대 수준은 사람마다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기대 수준은 일괄적으로 표준화시킬 수 없다 때문에 실제 수준만 가지고 평가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해서 나온 게 서비스 퍼포먼스예요. 이 5가지 측정 요소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5가지 측정 요소만 좀 암기를 해놓고 계시면은
될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기타 이제 서비스 관련된 문제는 2009년, 2011년 그리고 2019년도에도 출제가 됐고 2022년도에도 출제가 됐어요. 소멸성, 무형성은 출제가 됐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질성하고 비밀성 이 두 개가 아직 출제가 안 됐습니다. 물론 소멸성 이것도 출제된 지 시간이 꽤 많이 지났기 때문에 준비를 따로 해 두시는 것도 바람직해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약술 6번째 문제 마일리지 문제가 나왔어요. 고객 이탈 방지 이외에 마일리지를 활용하는 중요한 목적 두 가지 뭐가 있느냐. 이거는 제가 답을 이렇게 만들어 본 겁니다. 우수 고객 선별과 고객 관계 관리 구축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적극적인 고객 참여를 유도시킬 수가 있다라고 이거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이고 이거 말고 뭐 다른 답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이게 반드시 정답이다. 그러니까 마일리지가 가장 중요한 거는요. 예, 고객 이탈을 방지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빼고 다른 목적이 뭐가 있느냐를 물어봤으니까 이거는 네 생각이 뭐냐라는 걸 물어본 거죠. 정답이 있느냐를 물어본 게 아니라 네 생각이 뭐냐. 어떤 교재를 봐도 이 세상에 나와 있는 어떤 교재를 봐도 마일리지의 핵심적인 목적은 이겁니다. 예, 마일리지의 핵심적인 목적은 이건데 이거 빼고 나머지를 설명을 하라 그러니까 네 생각은 뭐냐 이걸 물어본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래서 내 생각은 이렇습니다. 내 생각은 이런데 뭐 보는 사람에 따라서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어쨌든 뭐 저는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는 이제 판매 촉진의 장단점과 수단 요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그 이후로는 아직까지 판촉이 문제가 출제가 안 됐는데 개인적으로 이제 저 뭐 수업 시간에도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지금까지 문제가 출제된 게 소비자 판촉만 주로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소비자 판촉보다 훨씬 더 규모가 큰 게 유통 판촉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유통 판촉이요. 이게 그 휴대폰 판촉 있죠. 휴대폰 판촉 이거 소비자 판촉 아닙니다. 이거 유통 판촉입니다. 통신사에서 대리점한테 판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리점이 이제 소비자한테 이제 판촉을 하는 건데 이게 소비자 판촉이냐 유통 판촉이냐 딱 구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요. 이 각각의 대리점이나 점포마다 가격이 똑같냐 안 똑같냐 이거 보면 됩니다. 만약에 소비자 판촉이면은요. 기업이 대량으로 판촉을 하는 거기 때문에 대개의 점포에서 가격이 비슷해요. 예, 전국적으로 가격이 비슷합니다. 소비자 판촉을 하면. 그런데 유통 판촉은요. 본사에서 즉 기업이 유통 즉 대리점 중간상에게 판촉하는 거기 때문에 중간상이 알아서 자기가 가격을 결정합니다. 휴대폰 보면은 점포마다 가격이 다 다르죠. 예, 그게 유통 판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이 하는 대부분의 판촉이 소비자 판촉이 아니라 유통 판촉이에요. 그리고 유통 판촉은 이 휴대폰 판촉 같은 경우는 눈에 보이지만 그 외의 유통 판촉은 눈에 잘 안 보입니다. 예, 그래서 나중에 경영지도사를 취득을 하시고 실제 마케팅 컨설팅을 하실 때도요. 실제로 예, 소비자 판촉 컨설팅하는 중소기업이라든가 이런 거 거의 없어요. 대부분 유통 판촉입니다. 그래서 유통 판촉에 관련돼서 좀 공부를 해 두시는 게 좋고요. 최근 교재는 요 유통 판촉에 대한 얘기도 자주 써놓고 있어요. 특히 안광호 교재에도 요 유통 판촉을 좀 써놓고 있습니다. 아주 디테일하게 써놓지는 않았지만 뭐 제가 봤을 때 안광호 교수가 유통에 종사한 적이 없기 때문에 디테일하게 써놓은 적은 없겠지만 디테일하게 써놓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러프하게는 써놨기 때문에 유통 판촉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좀 설명이 좀 길었는데 그거 제가 설명한 거 위주로 해가지고 수험 준비를 해 두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청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예, 다음 시간에 또 2017년도 문제를 가지고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